하나, 둘, 셋. 야구라의 단신 뉴스. 이제 하루 편집을 당하니까 야 이제 아니, 전공법을 택하겠다. 그렇지. 아. 너무 촐랑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희 컨셉이라면 이게 KBO는 내년 11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24세 이하 젊은 세대로 구성된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23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11월 16일부터 네. 16, 17, 18, 19 오. 네, 4일간 진행되는 걸로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이제 호주가 참가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풀리그로 3경기를 치른 다음에 네. 거기서 1, 2위가 이제 결승전으로 진출하고요. 3, 4위가 이제 3, 4위전을 통해서 4일 만에 끝나는 대회입니다. 맞습니다. 내년 시즌에 그래서 그 국제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2의 이정으로 뭐 발굴한다는 뭐 이야기가 지금 있잖아요. 예전에 이정우 그리고 구창모, 구재혁 그렇죠. 선수가 뛰었었죠. 네. 99년생? 99년생부터 아마 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4세 이하니까. 네, 24세. 그러니까 99년생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이제 출생되고 네. 프로에 입단한 지 3년차 이내인 선수들로 구성을 한 다음에 리더십이 있는 선수들을 또 이렇게 몇 명 또 같이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와일드카드 3명이 아마 참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젊은 선수들, 또 스타들이 좀 발굴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내년부터 우리 나이 이제 만 나이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살 네. 막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내년이 45인가?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네. 2살. 야, 2살 더 놀자! NC 다이노스가 좌완 에이스 구창모 선수와 BFA 단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구창모 선수 계약했습니다. 깜짝 계약이죠, 깜짝 계약. 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구창모 선수가 지금 병역 미필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FA가 지금 2년 남은 상황에서 첫 번째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대부분 그 BFA 단연 계약은 FA가 1년 이제 남은 선수들이 이제 미리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NC가 이제 최근에 나성범도 놓쳤고 양의지 선수가 다시 이제 두산으로 이적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창단 멤버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대표 또 좌완 에이스로서 또 10승을 넘겼단 말이에요. 평균 자책점도 2점대였고 네. 정말 파격적인 계약이죠. 이거 사실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투수 포지션에 대한 장기 계약을 사실상 구단들이 좀 꺼려합니다. 진짜 슈퍼스타 아니면 뭐 6년 계약, 7년 계약 안 가져가거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카를로스 로돈이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양키스로 6년 계약을 하면서 지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투수 같은 경우에는 게리 콜이 지금 9년 계약을 한 상태인데 9년. 그런 선수들은 워낙 이제 탑 클래스 선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배팅을 하지 않으면 선수 영입을 할 수가 없어요, 메이저리그는. 근데 KBO 리그에서 투수에게 6+1 최장 7년 계약을 제시한다? 야, 한 시즌 또 그 통으로 쉰 그 구창모에게 군대도 안 갔는데. 네. 와. 이거는 NC 쪽에서 진짜로 파격적인 계약을 구창모 선수에게 안겨줬다고 봐야겠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NC 다이노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계속 쭉 그렇죠. 키우기 위한. 이렇게 이제 BFA 단연 계약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몇 년 후면 스토브리그가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FA를 안 하겠다. 네. 미리 다 네. 선점해가지고. 근데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뭐 10년 계약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 터너라든가 뭐 젠더 보가츠라든가 뭐 카를로스 코레아라든가 다 지금 10년짜리 이상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미국에서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나이 든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맥스 슈어저라든가 뭐 저스트 벌랜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거의 뭐 38세, 39세, 40이 돼서도 좋은 성적이 나다 보니까 구단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지금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됐던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 나이를 먹더라도 기량이 떨어지는 게 조금 덜 할 것이다라고 이제 구단들도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장기 계약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우석 선수 오늘 또 기사 나왔잖아요. 고우석 선수에게 최장 8년짜리 계약을 LG 쪽에서 생각하고 있다.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제시했는데. 고우석 선수가 거부를 했다고 이야기가 일단 나왔어요. 근데 왜 거부를 했냐? 고우석 선수는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온 기사로는 고우석 선수에게 BFA 단연 계약으로는 최고액을 제시를 했다고 했거든요. 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창모 선수가 최고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장 100, 8년에 150억 이상은 LG 쪽에서 한 번에. 베팅을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진짜로 젊은 선수들 있잖아요. 네. 다가올 FA가 뭐 한 2년, 3년 이 정도 남은 선수들 초장기 계약으로 묶을 가능성이 야.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봐요. 점점 이제 메이저리그 스타일 쪽으로 가고 갈 있다.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자, 12월 13일 아침 8시 8분경 지옥철 인천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강캐가 구라쟁이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인겨가지고 이러는데 계약력 가는데 갑자기
제 얼굴 앞으로 핸드폰이 이렇게 딱 오면서 구라쟁이입니다. 저도 요새 이제 술 먹으러 다닐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저는 지하철에서 구라쟁이 분 한 명도 못 만났는데. 진짜요? 어떻게 잘 만나요? 너 왜 이렇게 잘 만나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예. 자, 이번 주는 저희 스토브리그 특집입니다. 2022 시즌 KBO 리그를 정리하는 총정리 시간. 2주에 나눠서. 맞습니다. 왜냐면 네. 이번 주에 이제 나가고 다음 주에 나가면 이제 끝이에요. 12월달에. 그렇죠. 그래서 6위부터 10위, 6위 NC 다이노스, 7위 삼성 라이온즈, 8위 롯데자이언츠, 9위 두산 베어스, 10위 하나 이글스인데, 자, 하나 이글스부터. 아, 그렇게 할까요? 여기는 이제 포스트 시즌 떨어졌으니까 MVP를 뽑지 말고 아쉬운 선수. 아쉬운 선수. 그래. 네? 12팀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 볼 텐데요. 하나 이글스 144경기 46승 2무 96패. 승률은 32.4%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죠. 이게 진짜 하나 이글스는 네. 사실 작년에 그래도 이제 수베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뭔가 이제 노시환이라든가 조금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뭔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우는도 마찬가지고. 네. 좀 올해는 좀 성적이 그래도 작년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성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일단 최하위에 된 이유에 대해서 장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의 그 성적을 보시면 확실히 마운드가 특히 이제 선발 마운드가 흔들렸던 팀들이 거의 대부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발에서 뭔가 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가 사실 김민우라 선수였는데 김민우도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또 거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니킹엄하고 이제 카펜터가 그래도 이제 김민우하고 트로이카 체질을 좀 구축을 했었는데. 그렇지. 이 두 선수는 몇 경기 뛰지도 못하고 퇴출을 당했고. 부상도 부상 많았어. 때문에. 부상 때문에 퇴출을.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도 흐름을 바꿀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하나 이글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시즌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타선에 노시환 선수도 또 부상 때문에 또 빠져 있었고 성적도 확실히 좀 안 좋고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성적이 당연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악조건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서 올해도 최하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김인환이라는 선수가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노시안의 공백을 좀 메워줬다는 이 부분? 네. 이 부분만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은성 영입했죠. 오선진 선수 다시 데리고 왔죠. 이제 내년에 외국인 선수 좀 바꾸고 뭐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제 하수석의 공백이 또 이제 느껴지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시즌은 좀 전망이 좀 밝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 영입을 했잖아요, 좋은 선수들을. 네. 최윤성이가 오면 아무래도 이제 4번에 배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노시환이 3번, 그 다음에 뭐 김인환이 뭐 5번,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 타자 뭐 1, 2번에 갖다 배치시키고, 그러면. 좀 낫다. 정은원이랑 이렇게 하면 상위 타선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민우 이후에 지금 뭐 외국인 선수 한 명 재계약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정말 센 선수를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 이것은. 맞아. 그리고 또 수베로 감독 또 계약 마지막 해고. 글쎄요, 순위를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 이것은. 아쉬웠던 선수를 한 명 꼽자면 누가? 저는 그냥 노시환인 것 같아요. 노시환? 저는 누구예요? 하주석 선수. 나 진짜. 저는 번외. 하주석은. 번외야? 걔는 그냥 그 독보적인, 독보적이고. 그래도 저는 노시환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개 때렸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20개 넘겨서 한 25개까지는 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상이 겹치면서 6개밖에 때리지 못했다는 거는 오히려 기량이 퇴보하고 성적이 퇴보했다는 거는 좀 아쉬워요. 젊은 선수가. 네네.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올해 사실 팀에 끼치는 영향이 좀 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워스트로 저는 노시환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한동희도 사실 마찬가지고 노시환도 마찬가지고 성장세가 조금 더뎌요. 더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나이글스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마하자 최하위. 많이 했다 아이가. 이렇게. 그만요. 9위를 차지한 두산 베어스 60승 82패 2무를 기록했거든요. 두산도 사실 5강 싸움도 하다가 점점 이제 후반기 되면서 점점 내려가더니 결국 이제 9위로 마감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산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왜냐면 작년에도 사실 두산이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즌 전 평가도 두산은 이제는 진짜 끝난 게 아니냐. 포스트 경쟁이 굉장히 어려운 팀이다라고 이제 지배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한국 시리즈 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기대했지.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를 또다시 포스트 시리즈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꼽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즌 중반까지는 그런 싸움이 됐거든요. 전반기에 봤을 때만 해도 네.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딱 이게 한 푼을 딱 꺾이니까 거기서 이게 못 태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8월에 7승 14패 하면서 이제 8월 한 달만 봤을 때 맞아요. 9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올스타전 이후에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후반기 네. 그때 쫙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이제 두산 베어스가 양희지 선수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산은 워낙 또 이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좀 짱짱한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양희지까지 또 영입을 한 상태라 두산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 포스트 시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량을 또 갖고 있는 팀이고 네, 맞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승엽 감독이 또 새롭게 부임을 했잖아요. 네. 이승엽 감독이 연습을 또 많이 시킨다 하더라고요. 되게 네. 굉장히 많이 시킨다는 네.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박진만 감독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감독이 76년생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감독이면 오히려 연습을 좀 많이 안 시키고 선수한테 좀 맡기는 그런 야구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들도 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두 팀이 모두 포스트 시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습량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승엽 감독 스타일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스타일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박진만 감독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감독 대행 이후에 부임한 이후에 마무리 캠프에서 연습을 겁나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였는데 그리고 이 이승엽 감독의 그 좌우명이 그거잖아요.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배신하던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배신하더라. 네. 그렇게 제가 술을 잘 먹으려고 계속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결국엔 꽐라 되잖아요. 꽐라 늘지 않고 난 진짜 노력했거든요. 술 잘 마시려고. 저는 이제 두산 베어스가 그동안에 이 원동력이 외국인 선수를 정말 잘 뽑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난 2022 시즌에는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미란다에 대한 미련이 너무 오래 갔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이 조금 길었던 게 실패 요인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칸타라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 네. 이거 좀 기대가 되네요. 지난해 아쉬웠던 한 선수를 꼽자면요. 저는 김재환. 김재환. 네. 두산의 4번 타자 김재환. 김재환 선수가 사실 FA 계약을 체결을 하고 더 편안한 상태에서 야구를 그러니까. 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날 줄 알았는데. FA 첫 해잖아요. 네. 근데 김재환 선수가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네. 홈런 개수도 사실 김재환 정도라고 하면 이제 30개 근접한 홈런을 늘상 좀 때려줘야 되는데 홈런 개수도 23개에 그쳤고 김재환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선도 그렇게 폭발력 있는 타선이 또 아니었고. 네. 김재환을 꼽으셨고요. 영원한 것은 없다로 할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다음 거 갈게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지난해 64승 76패 4무를 기록하면서 8위를 차지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이대호 선수의 라스트 센스, 그러니까 마지막 시즌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순위는 8위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대호 선수만 저는 잘한 것 같은데. 보면 전준우 선수도 뭐 잘하고 안치홍 선수도 괜찮았는데 네. 이대호 선수의 성적이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 정도, 그러니까 평균 정도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봐요. 예. 타선에서는 이대호 선수 혼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끌고 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롯데 자이언츠가 개막하면서 4월 한 달 동안에 2위로 네. 순위를 좋았죠, 출발이. 진짜 좋았어요. 5월달, 6월달에 결국 이제 성적이 하위, 7월달까지 쭉 떨어지다가 이제 8월에 잠깐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지금 다시 가을 야구 간다 하다가 결국 못 가고 그냥 이렇게 8위로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데 패턴 같아요. 봄대라고 그러잖아요. 봄대. 봄이 굉장히 좋잖아요, 롯데가. 좋다가 기대가 막 그냥 엄청 네. 쌓아놓고. 근데 그 쌓아놨던 성적들을 꺾이는 게 너무 한 번에 꺾여요, 롯데는. 그러니까 네. 흐름이 한번 꺾이면은 네. 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좋은 팀들은 사실 막 잘 나가다가 한 번 꺾이게 되면 그 꺾여서 다시 올라오는 그래프가 굉장히 짧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짜 좋았다가 어느 순간 야구하는 거 보면 와 쟤네 4월 달에 진짜 막 한 몇 연승 했던 롯데 맞아?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롯데 팬들도 이렇게 막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 시즌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이대호라는 이름을 엄청 많이 언급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즌에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선수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안타까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가장 안타까운 선수 한 명 꼽자면 어떤 선수 꼽을까요? 글쎄 뭐 롯데 팬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학주를 꼽겠습니다. 근데 이학주 선수가 그 최한호 선수 보내고 데리고 왔잖아요. 네네. 예, 뭔가 이제 성민규 단장이 이제 유격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차도 선수 계약도 안 한 거잖아요. 마차도 안 했지. 예. 근데 이학주 선수가 삼성에서보다 더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저는 꼬여버렸다고 봐요. 많이 예. 꼬였지, 많이 꼬였지. 수비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게 유격수가 흔들리니까 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또 한동희 선수가 그렇게 또 수비가 뭐 탑 클래스도 하이 클래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약한 부분을 또 유격수 이학주 선수가 좀 같이 좀 메워주면서 뭔가 한 시즌 치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학주 선수는 삼성에서보다 성적이 더 안 좋다 보니까 노진혁 선수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학주 선수의 쓸 자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이대로 정말 야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아쉬운 선수라기보다는 이제 구단 관계자인데 성민규 단장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니 근데 지금 스토브리그에 굉장히 지금 네. 예? 적극적으로 지금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뭐 유강남 데려왔고. 예, 방출 선수 지금 데리고 데려왔고, 왔고 노진영 막대로. 데리고 왔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롯데가 늘 약점으로 지적을 받던 게 포수하고 유격수 센터라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격수 일단 자리 메꿨고, 근데 이제 노진혁 선수가 이제 허리가 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예. 뎁스도 좀 강화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내년 시즌에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이 사실 롯데예요. 가장 기대됩니까? 예. 왜냐면 진짜 방출 선수 이렇게 많이 영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방출 선수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는 그동안의 롯데자이언츠의 뎁스가 그만큼 약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겁니다. 3시즌 동안 단장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뎁스가 강해야지 장기 레이스 성적이 난다는 거 알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선수를 이제 메꿨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의 성적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대호가 없는 롯데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 네. 네, 그리고 또 스트레일리가 또 중반에 들어와서 내년부터 또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반즈 있잖아요. 네. 박세웅 선수도 구임 때 밀었. 그리고 또 김원중, 뭐 최준용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유강남 데리고 왔고 노진혁, 뭐 한동희, 안치호, 뭐 정훈, 나쁘지 않네. 황성빈, 렉스, 잭렉스, 그다음에 뭐 전준우 이렇게 하면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만 잘 타야 돼. 분위기를 탄 다음에 이어가야 돼. 네. 자, 롯데자이언츠는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준다면요. 기대를 포스트 시즌으로 할게요. 제가 굉장히 기대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삼성 라이온즈였는데요. 66승 76패 2무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폭락이죠, 폭락. 삼성 라이온즈는. 폭락이에요. 작년 시즌에 정규 시즌 우승을 다퉜던 팀인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다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진짜 다른 팀보다 삼성이 좀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삼성이 이랬을까요? 일단 뭐 선발 투수들도 그대로 있었던 투수들이었는데 백정현 부진 있죠. 백정현이 정말 너무 못했어. 네. 근데 뭐 뷰캐넌하고 수아레즈는 좋았잖아요. 최치영의 공백도 좀 있었고. 원태인도 예전만한 기록이 원태인도 10승을 하긴 했지만 네. 작년 같은 퍼포먼스는 좀 아니었고. 그러니까 4번과 5번에 대한 저는 폭망이라고 봐요. 사실 성적이 안 좋은 팀도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서두에서도 선발 투수들이 흔드는 팀들이 진짜 대부분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결국에는 백정현의 부진과 5선발의 공백을, 그러니까 최치영의 공백을 못 메운 게 결국에는. 근데 타격은 좋아요, 삼성이. 원래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팀타율 계속 뭐 1, 2위하고 득점권, 그리고 뭐 좌투수, 언더투수 뭐 팀타율 1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팀타율은 괜찮았다니까요. 그 팀타율은 올 시즌에 2위예요. 네. 2위인데 타선은 괜찮았다니까요. 네, 팀 이제 방어 평균 타책점이 말씀해준 대로 4점대를 기록했는데 4점대를 기록한 팀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하위권.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7월달 그리고 8월달로 이어지는 그 13연패. 결국에는 그게 이제 허삼영 감독의 사태로 이제 이어지면서 삼성이 다시 이제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 13연패가 정말 뼈 아팠었던 삼성 라이온즈. 한 시즌 만에 가을 야구 탈락을 하게 됐는데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자욱 선수 아닐까요, 저는? 구자욱 선수가 경기도 사실 많이 못 뛴 것도 있지만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야, 근데 구자욱 선수 얘기하니까 제가 2015년에 구자욱 선수랑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데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10년 후 구자욱 선수에게 보내는 10년 전 저를 보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BFE 120억 계약을 하고 그래, 그 첫 해잖아. 첫 해인데 사실 이렇게 성적을 내다 보니까 근데 BFE 단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첫 해 이렇게 못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계약이 또 안 나올 수 있는 거 후배들. 그렇죠. 다른 팀들도 안 하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어.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계약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BFA 단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잘해. 책임감 갖고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맞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자오가 몸값 좀 하자. 할게요. 근데 라는 생각을 갑자기 홈런을 이렇게 20개 이상씩 치던 선수들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부상 아니면 완전 타격폼을 바꿔서 그런가요? 부상인 것도 있고 구자욱 선수는 뭐 그렇게 많은 타격폼을 바꾼 건 아닙니다. 5개, 올해 5개. 상대 팀에서 좀 집중 견제가 들어간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더 나은 성적을 내는 이정우는 도대체 뭡니까? 대단한 거네. 네? 이정우는 뭡니까? 네. NC 다이노스입니다. 67승 74패 3무를 기록하면서 NC 다이노스는 지난해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었는데 결국 6위를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NC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스트 시즌 접전을 약간 만들었잖아요. 기아 막판에. 타이거즈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4월달 성적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 네. 4월 5월이 10위, 9위야. 달만 맞아요. 봤을 때. 네. 아, 그래서 NC 다이노스를 평가를 할 때 이 선수들이 돌아오는 4월, 5월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전 멤버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못 버텼거든요. 그렇지. 근데 보세요. 그때 만약 성적이 좋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포스트시 갔다니까요. 그 NC 가. 이후에 6월달 성적만 봤을 때 5위, 7월에 4위, 8월에 4위, 9월에 5위, 10월에 이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 그 이후에 성적이 쭉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4월달, 5월달 성적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때만 뭔가 반타작만 했다고 하더라도 NC는 아마 충분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년에는 이제 양의지 빠졌죠. 노진혁 빠졌죠. 뭐 새로운 선수들로 이제 구성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빠진 선수들의 공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다른 9개 팀과 비교를 했을 때 아마 공백이 가장 큰 팀일 거예요. 약간 치명적이다. 네. 그래서 센터라인이고. 예. 이제 팀을 진짜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순간까지 왔어요. NC 다이노스. 그런데 이제 뭐 김주원이라든가 뭐 서호철, 뭐 오영수, 뭐 새롭게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 단계 정도는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내년 시즌에. 그렇지 않으면 NC는 오히려 저는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강윤과 감독 때 이제 3년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 감독이 성적을 내려고 해도 선수단 구성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빠진 선수들이 좀 커 보이긴 커 보여요. 저는 일단은 이 양의지의 공백을 과연 박세혁 선수가 이제 잘 메울 수 있을지도 봐야 됐고, 그리고 백업을 이제 뭐 김흥민 선수라든가 이제 안중현 선수 데려갔잖아요. 이제 이 선수들도 분명히 박세혁 선수를 위협할 수 있는 기량을 이제 점차 끌어올려야 돼요. 이제는 성장하고 이제 네. 어느 정도 보여줄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연차가 됐지. 뭔가 이제 가능성 있는 물음표를 갖고 있던 선수들이 네. 뭔가 이제 포텐을 터트려야 되는 시기가 내년 시즌이 돼야지 NC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네. 봐요. 거기다 루친스키는 그래도 존재하고. 루친스키는 지금 미국에서 불펜 투수로 뭐 2년 계약에서 3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NC와 결별할 가능성이 좀 근데 높다고 봅니다. 루친스키까지 빠지면 힘들겠는데. 힘들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위 NC 다이노스. 아쉬웠던 선수 한 명 꼽자면요? 그래도 좀 박민호 아닐까요? 그렇지. 박민호. 그러니까 박민호가 이제 징계 끝내고 돌아와서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뭔가 맞아요. 팀 좀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박민호가 사실 이렇다는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예전만큼 기량이 아니었어요. 네. 이제 5+3년 8년 계약을 또 했잖아요. 뭐 NC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남겠다라는 또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뭐 내년은 기대되지만 일단은 올 시즌은 아쉬웠다. 진짜 정말 박민호다운 야구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NC 다이노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잇몸으로 잘 씹을 수 있을까로 할게요. 굉장히 지금 이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사실 뭐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이명기하고 권희동도 아마 제가 봤을 때 계약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 공백을 새롭게 뭐 영입한 보상 선수라든가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지금 메워야 되는데 과연 그 선수들을 잇몸으로 표현을 하면 과연 잇몸이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한 시즌 정리하는 건데 내년 시즌 전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2 시즌에 6위부터 12팀을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위 팀들 1위부터 5위 팀을 저희가 좀 밝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해야죠. 네. 야구로 라는다. 스토브리그 야구라! 이렇게 마칠게요.